핀다의 정상현 수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다에 재직 중인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무대가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든요. 저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고 핀다의 직원도 아닌 그냥 신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에 몰입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4차 산업이다, 뭐 AI다 이런 거 말고 똥지개꾼을 하더라도 전국을 독점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물기사에게 금융을, CSS 핀테크 주선사, 이게 어떻게 사업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화주가 있습니다. 화주란 화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차주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할게요. 차주란 운전자, 운전기사, 화물차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화주란 화물의 주인이고 차주란 화물차의 주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주선사가 있어요. 화주와 차주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주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선사는 전화기 모양이죠. 현재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리할게요. 화주가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고 화물을 배송할 때 운송료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주가 있습니다. 차주는 화물차의 주인이고 이 화물을 배송해 줌으로써 운송료를 수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선사가 있습니다. 중개자로서 이 화주에게 이 차주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냐? 거대한 시장이면서도 플레이어들이 영세합니다. 시장이 거대하다는 건 내가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고 참여자가 영세하다는 건 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물차는 내륙 운송의 91%를 전담해서 약 35조 규모의 거대 시장이고 이건 2016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47만 9천 대, 약 48만 대인데 이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차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우상향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 자본금 1억 이하의 영세한 플레이어들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 사업에 선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 시장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낙후된 시스템, 낡은 화물차.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주선 사업자들은 전화와 팩스, 심지어 우편과 수기 계산서를 활용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사업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산업이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화물차 10대 중 4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화물차의 평균 나이, 차량은 13년을 초과해요. 이로 인해서 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만 났다 하면 인명사고인데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기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현 네가 말한 대로 이 사업 좋은데 왜 남들 안 하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라성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로지스랩이라는 주선 사업자가 창업을 해서 작년도 매출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2016년에 로지스팟이라는 주선 사업자가 창업을 해서 금년 매출 1,000억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전 이거 보고 되게 무서웠어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벌써 안 돼. 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한 발자국 뒤에서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35조인데 1,000억? 별거 아니구나. 2,000억? 별거 아니구나. 그렇다면 난 어떻게 차별화를 가질까? 차별화, 차주에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 기능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까? 라고 고민해서 저희는 10년 이상 된 이 화물차를 바꿀 수 있게끔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보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뭐냐면 차와 기사가 모두 늙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차주의 차량은 44.8%가 10년을 초과하고 평균은 13년이 됐죠. 근데 이분들은 차를 구매할 때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신차를 구매하면 75% 이상이 할부를 쓰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25% 가까이가 할부를 쓰십니다.
즉 이분들이 차를 바꾸게 하려면 금융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를 운송하는 차주들의 평균 연령은 52.3세인데 이분들의 운전 경력은 20년이 넘어가고요. 화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젊은 차주들이 더 서비스도 좋고 더 마인드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는 플레이어가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이 올드한 플레이어들이 화주에게 선호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표를 만들고 이분들의 경력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차주와 화주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많은 차주 중에 하나, 어차피 수많은 화주 중에 하나라는 게 상호간의 인식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 사이라서 주문해서 오면은 담배 피기 일수고 늦게 배송하기 일수고 화주도 어차피 안 볼 거니까 5톤짜리 불러놓고 5.5톤 과적을 종용하고 이런 식의 상호 신뢰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평판을 관리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SS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했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바뀌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소득 수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차주가 더 벌고 지금보다 더 대우받고 차량을 바꿀 수 있게끔 시장을 성숙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사업으로서 라는 결론에 나갔습니다. 자, CS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수많은 IT 기업들이 ACSS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CSS 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대출이 못 나갔던 사람들에게 자금을 유통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ACSS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물차들은 화물차의 기사들은 차주들은 한 달에 약 22.3일이라고 하루에 평균 280km를 주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많이 주행을 하고 평균보다 더 많은 일수일을 하고 평균보다 더 낮은 사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분들의 CSS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 차를 가꾸고 내 사업장에서 내가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한다면 내 CSS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이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사업을 할 건지 금융기관은 믿을 수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직장인에게 재직증명서 요구하는 거는 내년에도 너는 돈 벌 거니까라는 가정인데 이분이 지난 10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왔다면 10년간 이렇게 운행을 해왔다면 내일도 그렇게 운행할 거라는 걸 우리를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CSS를 설계해봤습니다. 자, 화물차주의 가구 구성입니다. 차주의 가구 구성이에요. 약 50%가 2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 약 26%가 4인 가구입니다. 이 말인즉슨 50-60대의 차주들이 아직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했거나 혹은 이제 막 독립시켜서 중년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 60대 차주들이 금융거래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 사망선고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한참 남았거든요. 화물차주의 비용 구조를 볼게요. 화물차주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할부료, 보험비와 같은 금융유관비 비용으로 28만 원을 넘겠습니다. 실제로 유류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30%가 넘어갈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도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면 비용 선진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가청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주는 뭐가 유리하냐? 화주는 이게 일반적인 배차가 됐을 때 화주가 보는 화면입니다. 차종이 뭐고 어디서 실어서 어디에 배송할 건지 물품은 뭔지 근데 여기에 CSS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내 화물을 운전하는 화물차의 기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가 생깁니다. 만약 화주가 지금 나의 고객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싼 차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분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고 까탈스러워요. 그렇다면 CSS가 더 높은 차주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차주는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나의 안전운전을 관리하고 차량을 더 새 걸로 바꾸고 싶어하고 나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넌 어떻게 돈 벌고 싶냐? 일단 화물 중개 수수료 가장 고정적인 올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건당 한 건을 주선해 줄 때마다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정유로 혹은 정액으로 화물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주망과 차주망을 열심히 노력해서 영업을 해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망의 효과를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월별 구독형 수수료 형태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융소개 수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사업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핀다에 파견을 가 있거든요. 저희는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모형을 만들어서 지역 기반으로 린하게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을 실제로 발생할 수 있게끔 유통을 시켜주고 금융사와 그 상품을 개발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원이 나가서 치킨집 말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디벨롭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한 후에 또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